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적어도 방공망 아이언돔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천 발 로켓에 속수무책으로 뚫린 것을 두고 이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선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북한 공격에 대한 우리 군 대비 태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인데요. 하마스의 수백 배 화력을 갖춘 북한의 게릴라식 파상 공격이 이뤄질 경우 백령도, 파주 등 최전방 지역은 물론 수도권도 방어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오랜 기간 하마스에 군사 지원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정학적으로는 먼 나라 얘기이지만 절대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리지 않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수천 발의 로켓포를 발사하고 이스라엘이 즉각 보복함으로써 중동 분쟁이 다시 발발했습니다. 이미 양측에서 1,100명이 사망하는 대참사를 빚었고 전쟁이 지속되면 사망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리적으로는 먼 나라 얘기지만 이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은 절대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바로 북한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하마스의 공격 징후를 감지하지 못한 것과 요격률 95.6%를 자랑하던 이스라엘 대공방어망 아이언돔이 무력화된 상황 등등등 이 모든 게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성토와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먼 나라에서 벌어진 전쟁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왜 불안에 떨어야 하는지, 이러한 민심은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지 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북한은 오랜 기간 하마스의 군사 지원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6에서 8m 높이로 가자 지구를 둘러싼 분리 장벽을 건설하자 이를 피하는 땅굴 건설에 북한 기술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하마스는 이집트 시나이 반도나 이스라엘 남부 사막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땅굴을 다수 파놓고 이스라엘군과 쫓고 쫓기는 두더지 게임을 벌여왔습니다. 하마스 땅굴은 성인 남성이 살짝 고개를 숙여 이동이 가능하고 그 안에서 수개월 머물 수 있을 정도로 잘 구축되어 있고 무기와 생필품 등이 오고 가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형태의 땅굴은 베트남 전쟁에서도 빛을 발했고 미군이 고전했던 결정적 이유이기도 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마스가 한반도의 비무장지대에 다수의 땅굴을 운용했던 북한의 기술을 전수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땅굴 건설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 미얀마 군부 등의 장비와 기술 인력을 수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이 하마스에 무기를 제공한 정황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VOA 보도에 따르면 2014년 북한이 하마스에서 수십만 달러를 받고 다연장 로켓 발사기와 통신 장비 등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2009년에도 북한산 지대지 미사일과 로켓 추진식 수류탄 등 35톤 규모의 무기가 실린 화물기가 태국에서 적발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당시 태국 정부는 UN 안보리에 북한 무기의 행선지는 이란이라고 했는데 이후 이스라엘 당국이 무기가 이란을 거쳐서 하마스, 헤즈볼라로 향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우리 국민들이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더 큰 걱정과 우려는 북한이 가진 화력이 하마스의 수백 배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서울시의 절반 남짓한 면적인 가자 지구를 비무장지대 같은 완충구역도 없이 높이 6m의 콘크리트 장벽으로 에워싸고 전방위적인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가 수천 발의 로켓 미사일 공격을 기습적으로 가하고 동시에 지상 침투전을 전개하자 방어선이 허물어지면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하마스의 수백 배 화력을 갖춘 북한의 게릴라식 파상 공격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의 백령도, 파주 등의 최전방 지역은 물론 수도권도 방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와 걱정의 민심은 곧바로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9.19 남북군사 합의로 전방지역의 정찰작전, 포병훈련 등 국군과 주한미군의 방위태세 활동에 제한이 생기면서 대북방어전선이 취약해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9.19 합의는 군사분계선 기준 5km에서 포격훈련은 물론 연대급 기동훈련을 전면 중단시켰고, 우리가 우위인 공중에서도 전투기 정찰기 비행을 군사분계선 서부 이남 20km까지 금지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를 계기로 9.19 군사합의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9.19 군사합의는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란 막연한 믿음에 전적으로 기대고 있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야말로 살벌합니다. 군 내부 자료 등에 따르면 북한은 최전방에 장사정포 1100문을 배치해놓고 이 가운데 23mm 방사포가 200문, 170mm 자주포가 140문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하마스 로켓보다 크고 정확도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로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저고도 방공망 아이언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자, 아이언돔이 하마스의 수천 발 로켓의 속수무책으로 뚫린 것을 두고 북한이 하마스 같은 전략을 구사할 경우 과연 우리는 막아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인데요.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이 90% 이상의 요격률을 자랑해 왔는데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 5천여 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전쟁 발발 시 북한이 시간당 16,000여 발의 장사정포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퍼부을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이번 하마스의 로켓 공격에 아이언돔이 어떻게 대응했느냐라는 것은 우리 군에도 적지 않은 숙제를 안겨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가진 장사정포는 하마스 로켓보다 위력이 크고 사거리나 정확도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때문에 북한이 툭하면 서울 불바다 위협을 하는 것도 결코 허풍이 아닌, 공갈이 아닌 자신들의 가진 장사정포 능력을 자신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의 장사정포에 의한 피해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만 장사정포 발사 원점이 식별되기만 하면 즉각 응징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 또한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가 돼서 우리의 정찰 감시 능력이 원상 복귀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그 빌어먹을 9.19 남북군사합의가 두고두고 우리 안보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작금의 국제 정세가 우리나라에 결코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 정말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5차 중동 전쟁이 벌어지고 미국의 군사력이 분산되면 북한은 더더욱이 침략의 유혹을 받을 공산이 높아지게 됩니다. 때는 바로 이때다, 이렇게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이죠. 하마스 또한 이스라엘의 내정 불안을 틈타 기습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작급의 우리나라 정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내전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갈등과 대립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안보 당국은 물론 정치권 모두가 이번 사태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찾을 수 있는 것이겠고, 무엇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께서 이런 정치권에 꼭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우리 안보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점도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